같이 풀면서 같이 한번 개념 정리 한번 쭉 해봅시다. 이게 잘못했네. 22학년도인데 그치? 22학년도인데 1학년도로 나왔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바로 문제 풀려는 것보다 여기에 필요한 개념이 우리가 높임법이잖아. 높임법. 그럼 주체 높임법 뭐가 있는지 머릿속에 딱 나와야 되고, 객체 높임법 뭐가 있는지 딱 그려줘야 되고, 상대 높임법 뭐가 있는지 딱 그려줘야 되겠지? 그럼 밑에도 바로 그 개념을 여기다 한번 또 써볼까? 주체 높임법 3가지, 객체 높임법 2가지, 상대 높임법 6가지, 그치? 선어말어미 시, 그리고 조사, 깨서, 특수어휘. 객체 높임법도 조사, 깨, 특수어휘. 상대 높임법은 격식체, 비격식체. 격식체는 4가지.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비격식체는 해요, 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하십시오가 지금 우리 뭐뭐 했습니다, 뭐뭐입니다 랑 비슷한 체예요. 동일하게 봐요. 자, 밑에 보자. 기역과 시옷은 요를 붙여서 언니를 높이고 있다. 어서 오세요. 시옷 기뻐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요를 붙이는 상대 높임은 대화 상대를 높이는 거죠. 지금 이 혜연이는 누구랑 대화하고 있어요? 삼촌이랑 대화하고 있네. 그러면은 언니를 높이는 거 틀렸지? 그치? 맞는 답으로 바꿔줘야 되고. 자, 2번. 니은 군화를 사용하여 혜연이를 낮추고 있다. 생각보다 차가 밀리더구나. 이게 낮추는 걸까? 왜? 상대 높임법인데 좀 더 편하게 뭐뭐 하는구나 라고 할 때 뭐뭐 해라체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혜연을 낮추고 있다, 이거 낮추는 거 아니지만 상대 높임법은 자연스럽게 어떤 걸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상대가 예사 낮춤이 되기도 해요. 자, 이 낮춤 표현 6가지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 상대 높임법의 하계체, 해라체, 해체는요 낮춤 표현이에요. 높임 표현 속에 있는 낮춤 표현. 아주 낮춤, 예사 낮춤, 두루 낮춤. 그래서 해라, 해요, 해에다가 요자를 못 붙이면 우리가 해라체라고 했죠. 밀리더구나 요 안되니까 얘는 해라체로 볼 수 있겠네. 그래서 낮춘다 라는 표현에서 2번이 맞는 거고. 3번 디귿과 비읍은 답은 2번이네. 낮추고 있다. 자, 디귿과 비읍은 비읍은 부사격조사 깨서와 이미 틀렸다. 얘들아 여기 읽자마자 이미 틀렸다. 그렇지. 깨서는 주격조사 깨서였죠. 이미 틀렸다. 그렇죠? 그리고 선어말어미 시는 객체를 높이고 있어. 이미 틀렸다. 그럼 디귿을 한번 보고 할머니께서도 아직 도착하지 못하셨어요. 주체 높임 아니니? 할머니께서도 아직 도착하지 못하시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주체 높임 깨서 시예요. 삼촌, 리을. 계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다. 어머니는 어디 있니? 주체인 어머니죠. 어머니가 어디 있니? 네, 있니를 계시다로 높였으니까 특수어휘. 그럼 이때 어떤 높임의 특수어휘예요? 주체 높임 특수어휘죠. 자, 이 시는요, 선어말음이 시니? 계시다 할 때 시는? 아니지, 선어말 아니에요. 선어말 어미인지 아닌지는 뺐을 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밑에 미음도 자연스럽게 한번 볼까?
할아버지를 모시고 조금 전에 결혼식장에 들어가셨어요. 누가 모시고 간 거니? 어머니가. 어머니가인데 어머니께서겠지? 어머니께서 할아버지를 데리고 간 거지. 근데 할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높은 상황이니까 모시고 갔네요. 객체 높임의 특수어휘.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문장이 미음이 어떤 문장이었다면 앞에 주어까지 이렇게 있다면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조금 전에 결혼식장에 들어가셨어요 에서 요 미음 문장에서 이제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미음 문장에서 주체 높임법부터 찾아볼까? 주체 높임 누구? 어머니께서. 또 들어가시다. 선어 말음이 시. 객체 높임법 찾아볼까?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상대 높임법도 있어요. 어디에? 마지막에. 상대 높임법. 자, 그러면 한 문장 안에 이렇게 쓰여진다면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과 상대 높임법이 다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한 문장 안에 주체, 객체, 상대 다 쓸 수 있어요. 왜 주체는 누구고 객체는 누구고 상대는 다 다른 사람일 때는 쓸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일 때도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찾아주는 게 중요하다. 조사를 찾아주고 특수어휘도 찾아주고 선어말 어미도 찾아주고 어디도 보자고 마지막에 종결 어미도 보고. 그래서 5번은 주체를 높이고 있다. 여기가 틀렸죠. 자, 밑에 가서 이제 피동 표현으로 갑시다. 자, 높임법은 이렇게 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찾아지는 방법 연습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피동에 대해서도 개념 정리 한번 해보자. 피동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과 피동으로 서로 대립되는 관계고, 피동은 피동사예요. 그럼 피동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니? 피동은 능동을 피동으로 만들 때 접사 이, 히, 리, 기까지. 그래서 파생적 피동. 파생적 피동은 파생어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단어로. 그리고 뭐뭐하게 되다 라고 하는 접사를 붙여준다. 또는 좀 통사적 피동이라서 길게 만들고 싶으면, 조금 길게 만들고 싶으면 뭐뭐 되어지다. 어지다. 이것을 써주면 된다고 했죠. 그랬을 때 능동에서 피동할 때 문장 성분의 변화가, 문장 성분이 서로 좀 이렇게 바뀌는 느낌이 있었죠. 주어가 부사어로 가고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그 문장 성분의 변화까지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구어예요, 저. 어디? 지다. 어지다. 지다. 뭐뭐 되어지다. 또 하나, 이 두 개가 같이 쓰이게 되면 무슨 피동이 돼요? 이중 피동. 그래서 그 이중 피동은 오류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걸 찾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피동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겠죠. 그럼 우리에게 이제 또 주어지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피동을 찾으세요. 그럼 피동이 아닌 거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서는 피동이 주된 내용이지만 제가 사동까지도 알아주라고 했죠. 이 사동이 하나 껴있어서 헷갈리게 만들 거니까. 왜? 사동도 이희리기 똑같이 쓰여. 이희리기 우구축까지 쓰여. 근데 사동은 항상 뭐가 있니? 사동사예요. 뭐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동사 앞에는 목적어가 들어와요. 동작에 대한 목적어. 피동은 목적어가 그 주체인 당사자한테 당하는 거라서 목적어를 취하지는 않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거 바로 찾을 수 있다? 목적어 있는 거 찾아주고 없는 거 찾아주고. 찾았니? 목적어 있고 없고. 찾아졌어? 목적어 있고 없고.
분명히 문장은 여기겠지? 잡혔다, 닦이다, 풀리다, 녹이다, 다히다. 그럼 얘네들은 다 이, 히, 리, 기가 쓰였어. 이걸로는 못 찾아요. 그쵸? 근데 그 이히리기가 있는 이 서술어가 목적어를 취한 애가 하나 있지. 누구? 4번. 얘는 사동사예요. 사동 표현이에요. 몸을 녹이다. 누가 몸을 녹이는 거야? 내가. 새들이야, 새들이. 새들이 이것을 녹이게 되는 동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목적어를 하나 있는지 없는지만 빨리 봐주면 오히려 요 피동과 사동, 피동 표현 고르세요라고 하는 문제들은 생각보다 쉽게 풀리기도 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갑시다. 3번 문제. 자, 위 거를 보고 우리가 쭉 보는 거예요. 자, 기억. 선어말음이 느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 주는 건 동사. 동사인지 봐야 되겠네. 읽는다 동사. 현재 시제 맞네. 이거 맞네요. 니은. 니은도 맞는지 아닌지 한번 볼까? 올라가신다. 아버지는 내일 서울에 올라가신다.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누구? 니은. 는. 올라가신다. 다른 문장 성분에 의해 내일, 미래일을 가리킬 수도 있지. 내일이니까. 니은도 맞네요. 디귿. 계절은 쉬지 않고 돌고 돈다. 라는 거. 현재 시제가 현재 시제 는이네요. 과거에 완료되어 지금까지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사건이다. 이건 어떻게 보이니? 과거에 완료되어 지금까지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계절은 쉬지 않고 돌고 돈다. 과거에 완료되었니? 아니지. 현재도 진행 중인 거지. X. 자, 리을 과거 시제 엇이 두 번 사용됐대. 이 두 번 쓰인 거는 이렇게 두 번 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중요한 게 뒤에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까지 이어짐을 나타내는 건 이거 이어진지 아닌지 한번 볼까? 우리 이모는 옛날에 무척 예뻤었다. 그럼 지금은 예쁘다는 얘기일까? 나는 예전에 녹양 중에 다녔었다. 지금 다니고 있다는 얘기일까? 아니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엇은요 단절이에요. 현재와의 단절을 나타내주는 선어말 어미예요. 알겠죠? 그래서 리을도 틀렸어요. 미음. 아, 잠을 너무 잤나봐. 이제 잠은 다 잤다. 이거는 언제 다 잤다는 거니? 이제 잠이 안 올 것 같다라는 얘기지? 여러분들 잠은 많이 자고 왔니? 그냥 공부하다가 안 잔 것 같은데? 아, 잠은 다 잤다. 언제 다 잤다는 거야? 미래. 자, 그래서 이 at이 또 어떤 쓰임이 있냐면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쓰임이지만 이렇게 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미래를 나타내 줄 수 있다. 그래서 답은 3개가 되겠죠. 자, 이런 문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서 비교 대조해주면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밑에 가서 또 높임법. 자, 높임법에서 이번에는 뭘 물어보냐? 간접 높임 물어보죠. 얘들 간접 높임도 잘 정리해 놓자. 간접 높임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체 높임에서. 자, 주체 높임 중 간접 높임이에요. 그럼 이 간접 높임은 이 주체를 이 간접적으로 높임으로써 이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여줌으로써 주체까지도 높여지는 그 효과예요. 그러면 이 간접 높임의 대상은 어떤 대상인지 한번 볼까? 신체, 소유물, 사물. 그때 어떻게 실현되냐면
선어마럼이 시로만 쓰여요. 이거로만 가능해요. 자, 근데 주체 높임일 때 우리는 어떤 높임도 있냐면 특수어휘도 있죠. 이 특수어휘로 높이면은 틀리게 됩니다. 간접 높임은요, 특수어휘로 높이면은 틀린 말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선어말음이 시가 있는지만 빨리 찾으면 되겠다. 할머니께서 몹시 편찮으십니다. 편찮다라는 말이네요. 그럼 이거는 아프다. 아프다를 특수어휘로 직접 높인 거네. 할머니께서 아프시다. 아프다. 그럼 1번은 그냥 높인 거네. 주체 높임이죠. 할머니께서 만약에 할머니의 신체 부분을 높이려고 한다면 이렇게 높여줘야 돼요. 할머니께서 무릎이 아프시다. 할머니께서 무릎이 아프시다. 이렇게 하면 간접 높임이 돼요. 밑에도 보세요. 할아버지께서는 수염이 많으십니다. 많으시다 썼죠. 3번도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쓰면 틀리게 돼요? 계시다라고 쓰면 틀려요.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완전히 틀린 문장이 돼요. 말씀이 계시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간접 높임이 돼야 되는데 이 특수어휘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작용을 하는 거라서 그래요. 할머니께서는 시력이 좋으시다. 아버지께서는 일이 있으시다. 자, 혹시나 여러분들 요거 이해되시는 분들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간접 높임은요, 관용어의 체언, 요 관계거든요. 첫 번째가. 그래서 누구의 무엇을 높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서술절이에요. 누가 주어 서술어. 누가 주어 서술어 하는 거. 그때 이 서술어를 높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그 체언을 높여주고 자연스럽게 그것의 주어를 높여주고 그 주어는 누구 거인지 그 체언은 누구 거인지까지도 역으로 이렇게 가는 그것이 간접 높임의 구조예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보면 할아버지께서는 어떠하다 수염이 많으시다. 할아버지 거. 교장 선생님의 말씀. 할머니께서는 시력이 좋으시다. 할머니의 시력이 좋으시다. 일이 있으시다. 할아버지께서는 일이 있으시다. 그래서 이런 구조예요. 이거는 이해되시는 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5번 문제는 지금까지 높임 표현에 대한 정리를 한번 했으니까 시간 드릴 테니까 1분 드릴 테니까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1분. 푸신 분은 그 문장도 보기에 있는 문장도 그 위에 문장도 한번 분석해 보세요. 어떤 높임이 쓰였는지.
자, 이 정도면 풀려야 돼요. 자, 근데 우리 분석을 먼저 한번 해보자. 위에서 대화 상대가 지칭됐네. 누구? 아버지. 아버지에게 높이는 단어 뭐예요? 씁니다. 상대 높임법. 하십시오체, 격식체. 자, 주체 높임. 이 문장의 주어는 어머니. 어머니께서 가시었습니다. 주체 높임. 객체 높임은요, 할머니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모시고 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찾아질 수 있겠네요. 그럼 A, 조사께서를 사용한다. 네, 주체 높임 맞죠? C, 선어머니 시를 사용했습니다. 답은 1번. 객체 높임은 특수어휘만 하나 쓰였네요. 그쵸? 그 D, 종교 표현으로 하십시오체 하나만 쓰인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대 높임법으로 하나. 특수어휘 할머니에 대한 객체 높임법이 특수어휘 하나. 근데 주체 높임이 2개. 이렇게. 됐죠? 이것도 못하면은 안 돼요. 이거 꼭 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6번 시간 표현. 자, 시간 표현할 때 우리 여기 뭐 발화시도 나오고 사건시도 나오지. 그래서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 이런 것들 보는 것도 중요했고요.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도 우리가 시간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관형사형 어미만 조금 더 정리 한번 해볼까? 관형사형 어미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은, 는, 을, 던. 자, 이 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미래예요. 먹을 것. 던은요, 과거예요. 하던, 먹던. 근데 이 은과 는의 쓰임은 좀 다르다라고 했어요. 는은요, 이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은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의 는이랑 유사한 기능을 해요. 현재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누구하고만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사하고만 결합이 돼요. 그래서 동사하고 결합하면 이 현재형으로 우리가 쓰이게 되는데 형용사 자체로 결합이 할 수 없다. 형용사하고는 결합을 할 수 없다. 왜? 형용사 자체로는 그 현재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예쁘다, 예쁘는다, 막다, 막는다 안 되지? 자, 그러면 은 같은 경우는 동사와 결합하면 먹은 적이 있다. 과거가 돼요. 근데 형용사하고 결합이 되면 맑은, 지금 현재를 의미하게 돼요. 맑은 물, 예쁜. 그래서 이때 은은 어떤 현재를 나타내주는 은보다 그냥 꾸며주는 느낌의 은으로 쓰이게 된다는 거. 이 는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또 현재가 있는 은과 또 형용사 또 결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쓰임들이 좀 다르다라는 거. 자, 그리고 5번 같은 경우가 중요합니다. 이 5번의 get의 쓰임도 한번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get을 많이 쓰이는데 첫 번째는 미래일을 추측할 때, 미래, 단순 미래. 두 번째가 추측할 때. 세 번째가 가능성이에요. 자, 추측과 가능성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으면 가능성입니다. 막연한 추측. 뭐뭐 하겠는데? 자, 네 번째가 의지예요. 그래서 이 get의 쓰임이 이 네 가지로도 쓰일 수 있다. 이런 문법적인 요소를 나타내 준다. 답은 5번입니다. 왜 5번인지 볼까? 야외 활동은 힘들겠지만 이때의 get은 미래의 일에 대한 화자의 의지다? 아닙니다. 이거는 의지라고 하기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 야외, 그렇지, 추측으로 봐야 되겠죠. 추측입니다. (3번) 한번 볼까? 3번에서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선다. 이거는 그건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선다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 뭐예요? 과거예요. 그럼 과거 시제 계획한이라니까 계획하다에서 니은이 붙었는데 이 니은은 그럼 밑에 은는을 더내서 은과 는 중에 어떤 걸까? 계획하다에서 니은이 붙었잖아. 이 니은은 은과 는 중에서 밑에 받침 니은만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떤 받침 니은일까? 과거라며. 그리고 계획하다는 품사가 뭘까? 동사 아니야? 그럼 이때는 과거, 은이 결합된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해주면 이 시제는 거의 다 정복이 된 거예요. 자, 진행상 이번에 진행상 뭐뭐하고 있다라고 뭐뭐하고 있다의 진행상 요 뭐뭐하고 있다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진 않을 건데 언제가 중의성이 생기냐고 해서 몸에 걸치고 있을 때 안경을 쓰고 있다. 완전히 쓴 상태 완료인지 아니면 ing 지금 쓰고 있는 상태인지 그래서 그런 중의성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중의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자, 7번은 개세 쓰임 좀 전에 얘기한 거니까 이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30초 얘는 30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팍팍팍 처리가 돼야 됩니다.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적어도 30초 안에 한 2개, 한 3개 정도는 날려줬어야 돼요. 자, 몇 번 헷갈리니? 3번, 4번 헷갈려? 2번은 안 헷갈려? 그래? 자,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거에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요 개세 쓰임. 완곡한 표현. 요 완곡한 표현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교과서가 있고 안 나오는 교과서가 있거든요. 근데 안 나오는 교과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갖고 나중에 얘기한 거예요. 그럼 완곡한 표현이라고 했을 때는 요 5번 요 완곡한 표현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내가 맡아주면 고맙겠어 라고 하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럼 요거를 지워주고 답은 3번이니까 그럼 나머지를 우리는 판별해주면 좋다는 거지. 나는 시인이 되겠다. 뭘 얘기한 거니? 의지. 다음 달 정도면 날씨가 시원해지겠지? 뭐 한 거야? 추측. 그래. 이 정도는 우리가 판별할 수 있지. 이걸 혼자 다 할 수 있겠니? 하다라는 거지. 가능성. 끝냈겠구나. 추수를 끝냈겠구나. 추측. 오늘 떠나면 내일 새벽에 도착하겠어? 이것도 추측이에요. 왜? 내가 도착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막연한 추측이에요. 문제를 풀 수 있겠어? 내가 할 수 있다. 가능성. 열대기후의 영향으로 내일도 비가 오겠습니다. 미래, 단순 미래. 제가 꼭 하겠습니다. 의지. 자, 이 정도로 판별이 되면은
요 완곡한 빼고는 여기들이 다 판별이 됐었으면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완곡한 표현의 get까지도 하나 더 추가. 자, 밑에 피동문 있는 대로 고르세요. 그럼 이거 피동문 아닌 거 고르는 게 더 빨라. 뭐가 있으면 아니야?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 그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예요. 그럼 이제 목적어 찾다가 이제 또 하나 빠져버린단 말이야.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자. 자,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만 찾아주면은 일단 없는 거, 마을이 흰눈에 덮이는 거, 환경의 변화라고 보이는 거, 자, 이런 것들은 그럼 피동문이네, 니은과 미음이네 했는데 없어.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거. 넓히다, 도로를 넓히는 거고, 사람들이 도로를 넓히는 거고, 도로 입장에 사람들이 뭔가 도로를 넓히게끔 하는 거죠.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히도록 시키는 거죠. 학생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부 단어에 있어서는 목적어를 취하는 피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처럼. 근데 이 내용은 글을 읽으면, 자, 물다에 물리다. 이 물다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을 문 거죠. 그쵸? 무엇을 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다라고 하는 동작은 항상 그 대상이 나와야 돼요. 뭘 물었는지. 그쵸? 그래서 다리를 물리다 라고 쓸 수도 있는 겁니다. 물다가 물리다로 피동으로 바뀌는 순간 토끼가 개에게 물렸다 라고 해도 되는데 어디라고 하는 그 지칭하는 그 문 부위를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어로 취하는 방법은 100%는 통하진 않아요. 그러나 크게 보면은 빠르게 판별해 줄 수 있는 거고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을까지. 근데 이건 물리는 건 당하는 거 맞잖아. 딱 읽었을 때. 그치? 넘어갑시다. 자, 9번은 라고, 냐고 보니까 인용 표현이네. 자, 그럼 이 인용 표현 같은 경우는 정리 안 해도 될 것 같아.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근데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차이. 직접 인용에서 간접 인용으로 넘어가는 순간 다 바뀝니다. 어디가 바뀌는지 위아래 한번 같이 볼까? 나는 어제 선생님께 저는 내일 어디로 가야 해요? 라고 하면 이 저는 누구야? 나잖아. 어저께 얘기한 거니까 내일이니까 오늘 시점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저가 내가로 바뀌었어요. 내일이 지금 현재 시점이 오늘로 바뀌었어요. 가야 해요 라고 하는 상대 높임법이 가야 하느냐 라고 어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인용격 조사도 바뀌었어요. 다 바뀝니다. 주체도 바뀌고 인칭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고 어미도 바뀌고 높임도 바뀌어요. 이런 것들이 다 바뀝니다. 요 관점이 제일 어려워요. 인용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그랬을 때 자, 가는 나보다 현장감이 잘 드러난다. 왜? 현장 어디로 가야 해요? 라고 현재를 드러내 주는 거니까. 가는 직접 인용 맞고요. 나는 간접 인용 맞죠. 가를 나로 바꿀 때는 시간 표현도 바뀌고 높임 표현도 바뀌죠. 5번. 가를 다른 사람의 말을 원래 형식의 내용을 그대로 끌어 쓴다 라고 하는 직접 인용입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고가 아니죠. 라고와 고예요.
가는 라고, 나는 고. 혹은 이 간접 인용이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쓸 때는 이라고까지 쓰여요. 라고는 직접, 고는 간접인데 고가 이라고 라고도 쓰여요. 앉아서 10번 문제 같이 하고 있었고, 앞에 문제는 지금 녹화 중에 있어. 민석이도 안 와갖고 그 10번까지는 녹화 바로 보내줄게. 자, 옳지 않은 것 고르세요 라고 하는 문제네요. 근데 밑에 보니까 서너만 어미 시, 뭐 들이다, 주무시다 하니까 높임 표현인 것 같아요. 자, 높임 표현도 이미 우리가 많이 정리를 했으니까 빨리 찾아봅시다. 기억. 할아버지를 높이는데 깨서와 시를 사용했다. 가서 찾아볼까? 할아버지께서 여행을 가다, 가시다. 그러네. 1번은 그러면은 맞네요. 2번. 니은인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는데 깨와 들이다를 사용했다. 동생이 주어네. 할머니께 목적어지. 할머니한테, 할머니에게 부사, 아니 목적어 아니고 부사어죠. 장갑을 주다를 들이다로 특수어휘로 바꿨네요. 맞네요. 3번.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는데 깨서와 주무시다를 사용했습니다. 아버지가 깨서 낮잠을 자다 주무시다. 특수어휘네. 들이다도 특수어휘고. 4번. 리을은 상대인 손님을 높이는데 의십시오체, 하십시오체네요. 하십시오체. 손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상대, 대화 상대가 있고요. 하십시오체 격식체로 높여주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맞네요.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격식체인 주세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읽자마자 틀렸네요. 어디가 틀렸어요? 네, 주세요 격식체 아니죠? 비격식체죠. 답은 5번. 자, 이렇게 읽으면서 바로 풀리는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 11번. 객체 높임인데 이 객체 높임이요, 조금 더 분할해서 들어가면 목적어를 높이기도 하고요, 부사어를 높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는 목적어에만 해당하는 거 찾으라고 하는 거죠. 찾아봅시다. 목적어를 높이는 그럼 목적어인지 부사어인지를 따져주는 거는 이 부사어 같은 경우는 부사격 조사고, 목적어 같은 경우는 특수어휘로 또 쓰이기도 하겠죠. 찾았지? 답은 3번. 자, 아버지는 내가 모시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 아버지는이 목적격 조사 아버지를이죠. 아버지를 너가 모시다, 데리고 특수어휘 쓰였네요. 그죠?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 높임이 쓰인 거죠, 지금. 뭐뭐 하겠다. 상대 높임. 할머니는 집을 예쁘게 꾸미셨다. 꾸미시었다. 시 꾸미시다. 환자분께 부사격 조사. 4. 이곳의 지형을 잘 아는 분께 부사격 조사. 여쭈다 부사격 조사에게 높여주는 특수어휘죠. 5번. 리더들은 온갖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다. 시. 그리고 입니다 상대 높임. 상대 높임에 입니다도 보여야 돼요. 입니다, 씁니다, 하십시오. 똑같은 말이에요, 다. 처방전을 드리면 됩니다도 그거네. 됩니다, 입니다잖아. 이것도 상대 높임. 꾸미셨군요, 상대 높임. 뭐뭐 해보자, 상대 높임. 상대 높임 다 쓰였네, 그쵸? 근데 여기서는 목적어만 찾으라고 했던 문제의 의도니까 상대 높임은 다 쓰였네요. 상대 높임은 종결어미만 보이면 됩니다.
자, 12번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받을 때 바꿉니다. 이히리기하고 어지다 게되다라고 쓰면 됩니다. 밑에 그대로 한번 가볼까? 1번 기억. 잡히다는 잡다에 희가 붙은 경우입니다.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히다. 맞네요. 기억.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주체가 사냥꾼이 됩니다. 토끼가 사냥꾼에게 능동문으로 바꿔볼까 이거? 사냥꾼이 토끼를 잡다.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은 주체가 사냥꾼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주어였던 토끼가 목적으로 가야 돼요. 3번. 피동문을 능동문으로 바꿔볼까? 동생이 학교에 가게 되었다. 학교에 가게 되었다. 뭐뭐 하게 되다. 동생이 학교에 가게 되다. 이거 바꿀 수 있나? 한번 볼까? 그러면 학교가 동생을 가다? 바꿀 수 있니 없니? 안 되죠?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문장이에요. 자, 가끔 우리 능동문과 피동문이 서로 대응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불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은 날씨가 풀리다 같은 경우. 아, 날씨가 풀렸네. 피동이네. 풀리다니까. 그럼 풀다로 능동으로 바꿔보면 날씨를 누가 풀어? 날씨를 누가 풀어? 신? 문장이 드러나진 않지. 자, 이것도 봅시다. 4번. 능동문을 바꾸며 김감독을 주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영화는 김감독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다. 그럼 김감독이 영화를 만들다. 바꿀 수 있죠? 그래서 피동접사를 붙여서 피동문을 바꿀 수 없는지 보자. 김감독이 영화를 만들다. 만들리다. 만들이다. 만들히다. 되니? 만들다의 기본형. 이히리기 넣을 수 있어? 안 되지? 그렇게 짧은 파생적 피동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한번 피동문 정리. 자, 피동은 우리가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 지금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들이 다 다르죠? 파생적 피동은 이, 히, 리, 기, 뭐뭐하게 되다 또는 지다, 뭐뭐하게 되다, 게 되다. 자, 요렇게 두 가지의 피동을 만드는 건데 이 파생적 피동으로 또는 통사적 피동으로만 되는 애들이 있다고요. 요 경우 만들다라는 거는 이히리기가 결합할 수 없죠. 또 피동문과 능동문이 서로 대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포인트.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또 하나의 포인트.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였어?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같이 쓰이는 이중 피동을 찾는 것이 또 포인트. 또 피동문을 고르세요. 피동과 누구의 차이? 사동의 차이를 알 수 있느냐도 포인트. 피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게 다양한 유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피동은 확실하게 딱 잡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 나올 때는 요 안에서 나올 게 뻔해요. 다른 데서 나올 수도 없고. 하나 더, 아까 피동문의 특징, 피동문 자체의 특징, 성분이 바뀌는 거. 문장 성분이 이렇게 바뀌고 교체가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피동문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문학으로 갑시다. 그래서 앞에 요 문법에 대한 내용들은 쭉 풀면서 정리하시고 집에 가서 더 풀어보시라고 오늘 제가 프린트 드린 거예요. 제가 예비는 안 들어가요. 여기는 이렇게 해설지 있으니까 조금 더 풀고 개별적으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문학을 들어가기 전에 54분이니까 5분만 쉬었다 갑시다.